사주고 말했지. 아, 좋아요. 좋아요. 역시 좋아. 자, 강의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명리학계 아이돌, 백두산 호화이도사입니다. 남들은 인정 안 해주지만. 요새 유튜브 좀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 제가 이제 시살 좀 쉽게 하고, 시살 좀 이해되시죠? 하니까. 시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주를 어떻게 볼 건지, 한눈에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많이 해도 착 누는 순간 사주를 착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런 거를 앞으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사주 보는 순간 사주의 구조를 탁 파악을 해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여러분들 다 하세요. 유튜브를 하는 역사와 유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라고 한 게 원래 이 유튜브가 이제 이 대학생들이 자기네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이제 해서 남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구글이 인수를 해요. 구글이 2007년쯤에 구글이 1조 2천억을 주고 인수를 해. 왜 구글이 인수를 했냐면, 구글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이 검색 엔진이야. 검색 엔진인데, 검색을 하지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광고가 따라 붙는다는 거야. 그 광고 수익으로 가지고 가는데, 구글이 보니까 광고를 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냥 검색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뭘까라고 보다가 이 유튜브가 눈에 탁 띄인 거야. 그래서 1조 2천억에 구매를 하죠. 2007년도쯤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냐. 왜 이런 쓸데없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글은 미쳤다고 이 정도나 많은 돈을 주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 머리 좋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생존지명이 남달라. 무슨 소리 하노? 샀단 말이야. 이게 지금 대박이 났거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중심축에 이 유튜브가 있죠. 자, 유튜브는, 자, 구글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회사겠죠. 여러분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사자마자 까는 게 구글 계정부터 깔죠. 그래서 유튜브 계정은 똑같이 갑니다. 네, 똑같이 간다고. 그래서 구글 계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계정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계정을. 여기에다가 유튜브를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냥 뭐 재밌게.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의 다이어리라. 내가 변해가고, 옛날에 사진을 찍어서 사진 첩여놨잖아. 지금은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거라.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는 뭐냐면은 구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있죠. 구독자는 이제 이게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바뀌었는데, 올해 초과 작년 초에 바뀌었는데, 구독이 1000명이 돼야 되고, 조회수란다. 총 시간. 시청한 시간이 4000시간 넘으면, 4000. 예. 유튜브 지금, 4000시간이 딱 넘으면, 광고를 딸릴 수 있는 광고 심사를 해. 이 사람의 계정이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4000시간을 넘게 봤느냐. 왜 그러냐면, 구독자가 있고 시간을 예를 들어 1분짜리, 2분짜리 만들어 놓으면 4000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건을 다 그렇게 걸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 강의를 한 사람이 계속 보고 구독자 한 명이라. 근데 4000시간 넘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짠대가리 굴릴 수도 있거든. 이걸 막기 위해서 1000명의 구독자가 뭐냐면 신문을 1000명이 본다는 거야. 어느 순간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시간의 조건을 충족하느냐, 4000시간을 타느냐. 그래서 이제 하면 1000명이 딱 넘는 순간 지메일에서 내한테 메일이 딱 왔더라고. 지메일에서 뭐냐면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계정으로 합당한지 심사를 하겠다 이러더라고. 뭐 심사할 시간이 한 달 걸려요. 30일. 30일 딱 걸려. 30일 딱 걸리고 나니까 다시 지메일로 메일이 딱 왔어. 뭐라고 했냐면 기준이 충족했기 때문에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게 된다라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광고 실린 지가 한 3일인가 4일 됐어. 3, 4일. 방송 켜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 연구를 많이 했지. 하니까 보니까, 한 10,000명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몇천 명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게 광고가 따라 붙으면 한국에서 광고 붙을 때하고 미국에서 광고 붙을 때 같은 유튜브라도 미국에서 붙을 때 광고 수익이 한 4배 정도 더 많아요. 나는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올릴까 한 1000명, 1300명, 1308명인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가 하루에 한 $7 정도 산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 정도 됐어. 근데 이 돈을 언제 집행해 주냐면 $100가 넘었을 때부터. $100가 딱 넘으면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내 이제 통장 계정하고 그걸 갖다 올려요. 통장하고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게 이제 언제부터 내가 정산이 돼가지고 딱 이러는데 한 달에 1억씩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어. 유튜브 스타들 중에 보면. 그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거 많이 하고 개그맨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 하시라 이거지. 다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찍는 것도 핸드폰으로 다 찍어. 내 지금 찍어 올리는 거 다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이걸로 다 찍잖아요. 기기가 좋아요. 이거 요즘 기계 다 돼. 이거로 이제 받침대 하나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좋으니까. 찍어가지고. 최신 핸드폰이 좋겠네요. 그렇죠. 옛날에. 옛날 거라서. 좀, 그래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꼭 쉬워. 한 번만 해보면 쉬워. 이제 올리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올리는데 보면 내 계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막 있으면 내가 실험을 하면서 보여주겠는데 하여튼 그래 올리면 하나씩 올리는데 보통 자기들이 갔던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씩 찍어보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여자인데 25살짜리 여자인데 전라도에서 그것도 있고 전라도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했어. 했는데 이 사람은 성상담을 해줘. 3분짜리밖에 안 돼. 근데 그게 가입자가 엄청 늘어난 거야. 이제 뭐가 앉아있냐면은 젊은 애들이 여기 익숙해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럼 젊은 애들과 호흡할 수 있는 거, 타로 이런 거 좋잖아. 타로 이런 거. 젊은 애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해놓으면 구독자가 금방 늘어. 근데 우리 명리는, 나같이 하는 이 명리는 구독자들이 빨리 안 늘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0 몇십 명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냥 시험시험 내 하고 싶은 얘기, 내 이제 어떤 명리학적인 스토리, 그 다음에 풍수, 그 다음에 뭐 구성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했던 것을 이게 자꾸 이제 까먹어지니까 다 올리고 싶어서 재미삼아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하루에 100명씩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야. 근데 도대체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보니까 이 명리학 강의 중에 하나를 누군가가 이걸 보고 백두산 호랑이 도사 세계 미남협회 청재 총재 야, 요런 강의 좀 괜찮더라 라고 해가지고 역할 갤러리라는 데 누가 올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이 뭐가 달라면 야, 이거 사자 냄새, 교주 냄새 많이 나는데. 와, 사자, 근데 이제 뭐냐면 사자, 교주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내용이 보니까 괜찮다 하니까 거기 갤러리 올라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봤더라고. 아니면은 이걸, 그리고 또 뭐냐면 제목을 잘 달아야 돼. 제목 예를 들면 기해년. 그럼 기해년 사람들 다 알고 싶어. 기해년 쳐. 그 다음에 사주, 뭐 이런 거, 명리, 철학, 그 다음에 뭐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자기 것을 만드세요, 자기 걸. 이 만들면 하나의 이제 일기 쓰듯이 올려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이거 뭐 진짜 수수료 나오듯이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맨날 뭐 백날 명리학 해가지고 머리 깨지면서 뭐 1~2만 받아 많어. 오늘 또 돈 있으면 또 10명을 토해시키게 아마 또. 아니, 그래. 매력적인 목소리에 이래가, 하시라고. 무조건 시도하고 도전해야 돼. 무조건 질러놓고 도전해야 돼. 그래야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가 있어. 무조건 도전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있잖아요. 책을 쓰다 보니까 무조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3권 원고 거의 완료돼가지고 이거 이걸 내가 개인이 이게 막 교정을 잡다 보니까 좀 뭐 오타도 나고 하지만 일단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 계획을 어떻게 잡냐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책을 10권 쓸 거야. 10권. 신살 그 유튜브에 올린 거 그거 책으로 다시 만들 거예요. 지금 12호선 호텔을 지금 완성을 해놨거든요.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이제 책을 낼 건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신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육친 할 거고, 그죠? 뭐 이래 하고, 그 다음에 구성학도 할 거고, 내 책을, 내 노후를 위해서 다른 게 없는 거라.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돼. 이거 있잖아. 책도요,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이거 하는 거.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내가 개인 출판하면 책 10원도 돈 내 안 들어. 개인 출판에 원고를 줘요. 요즘은 출판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출판사를, 뭐 사전명리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죠? 출판사가 있고, 개인 출판사가 있어. 기존의 출판사, 뭐, 명문당 뭐 이런 게 있죠. 이러려면, 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고 교정 잡아주면서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선주문이 필요해, 선주문. 그러면 한 500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 필요해요. 왜냐면 선주문에 깔아야 되니까. 개인 출판 나는 뭐냐, 북크크야, 북크크.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개인 원고가 있어. A5 뭐, 그 원고에 맞춰서 책을 쭉 써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이게 정밀도 하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위해서 내가 여러 번 이제 해야 되겠지. 이래가지고, 북크크에 원고 올리는 데가 있어요. 원고 올리면 나중에 전화가 와요. 책 몇 시겠어요? 이러다고. 예, 책 몇 개요? 이러면, 예, 내일 바로 내드릴게요. 이런다고. 바로 낸다고. 그래가지고 책 표지할 때는, 책 표지를 또, 원고 이제, 디자인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좀 페이를 해야 돼. 뭐 한 6, 7만원, 뭐 7, 8만 되는데. 그래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거는 책을 까는 게 아니라, 유통에 까는 게 아니라, 주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책을 주문이 딱 들어갔잖아. 그러면 생산에 들어가. 그럼 내가 돈 들 일이 뭐가 있노? 돈 들 일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이 개인 출판을 굉장히 많이 해. 그죠? 그래서 진짜 권하고 싶은 게 노후를 막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공부하는 이 지식과 지혜를 요즘은 아주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와, 노후에는 뭐 걱정할 일이 없겠더라고. 유튜브 수익 나오고, 그 다음에 책 수익 나올 끼고, 한 번씩 뭐 강의 나갈 끼고, 뭐 한 번씩 또 뭐 사주 봐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풍족하게. 그럼 이제 내 마티즈 차가, 벤츠로 바뀌는 순간, 이제 유튜브 수익이 이제, 그대로 한번 세게 한번 쏘야지,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좀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세계의 모든 자금과 자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그럼 얘들의 공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고 끝까지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투자를 해보는 거야. 시도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해서 끝까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이래들인데, 뭐, 탈무드하고 토라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지혜서와 이런 게 있긴 한데, 우리도 가만 생각해서 이 멋진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신을 담아서 부자가 다 돼야지. 명리학이 옛날처럼 우리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멋진 학문으로 거듭나고, 멋진 학문으로 거듭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학문을 좀 더 격조 있게 또 높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내가 고민해 보니까 이 얘네들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여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주가 되려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근데 선생님 목화가 아니면은 시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목화가 태고하니까 전부 불덩어리 아닙니까? 무조건 찔러놓고 보는 게라. 뻥뻥 찔러놓고 봐. 완성도는 얘가 해주겠지, 나중에. 완성도는 얘가 해주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 그냥. 시작하고 시도해보는 거야. 씨앗을 뿌려야 그도들은 결실이 있을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자 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씨앗을 뿌려. 매일매일 씨앗을 뿌려. 옆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 씨앗은 뭐냐면 공부야, 공부.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이 충만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과 호흡을 해야지. 그죠?
세상과 호흡을 해야지. 그러면 끊임없이 창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래 해야지. 그러면 하루가 너무 바빠. 하루가, 예. 회사 일해야지, 뭐, 회사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은 하루하루가 뭐 유튜브 찍고 오늘 강의는 뭐 하지? 뭐 가지고 해보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서 좀 더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할까? 이러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지겨울 날이 없고, 뭐 계속 바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리학적인 어떤 명리를 배운다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런 것을 활용하고 하면은 정말 이제 공부도 편안하게 하면서 쫓기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또 세상을 중생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이 명리학 플러스 진짜 이게 하고 싶어. 명리학 플러스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과 정신과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이 명리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자되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있잖아요. 이런 어떤 교리, 종교 이런 걸 한번 만들고 싶어. 진짜 백두산 호랑이도 사고 같이 뭔가를 했을 때 인생에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 네. 이걸 이제 이런 걸 내가 지금 계속 그래서 풍수 틀을 보러 다니잖아 내가. 나중에 길지에서 내가 이걸 하려고. 예. 풍수도 이제 해보니까 왜 풍수를 제가 또 하게 됐냐면 풍수를 이렇게 공부를 심도 있게 했냐면 명리를 통해서 공부를 제가 한 30년 하면서 수많은 어떤 통변도 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러는데 해결해주지 못하는 건들이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걔들이. 명리학 공부를 뭐 구성, 유긴 뭐 다 이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원천적인 그럼 내가 왜 공부하지 이런 막 딜레마 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풍수 이걸 해야 되겠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럼 이 임진왜란을 일어난 시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조선의 입장에서 이 임진왜란을 다룰 수 있을 거고 일본이 동아시아를 바라보면서 임진왜란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다 바라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어떤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요렇게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왜 찾지 해서 이제 이 풍수라는 걸 통해서 또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뭐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스웨덱 쌤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자주 하시면서 스웨덱 쌤의 먼 조카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뭐 정말 이제 사경을 헤매면서 이 발가락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발가락에 자극을 줘도 자극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포기를 해야 되냐 마냐 이제 이런 찰나에 8월달에 유난히 또 더웠잖아요. 그죠? 올해 8월달에. 그래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스웨덱 쌤이. 그러니까 이제 백호 쌤 사주 한번 봐주세요. 내가 봐준데 이제 내 그 사주를 내가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 개수 하나 있고 전부 불덩어리라. 그 다음에 대운도 미대운을 가고 있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개수익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그대로 내가 느껴야 되잖아. 그러면 이 개수가 메말라 가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느껴야 된다 돼 있거든 사주에서. 왜?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게 된 거야.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뭐 사경을 헤매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제 무술년이잖아요. 그죠? 무술년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네. 인호술 삼합에 또 이 수기가 하나도 없잖아. 기해년이 이제 딱 이제 오잖아요. 천만 다행이다. 해수가 오는데 술달이 10월달이잖아. 그죠? 10월달에 찰 고비가 되겠구나. 첫 번째 그 생각을 했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해주기로 찬바람이 불면 좀 나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해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술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해수의 기운을 묻혀오니까.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은 좀 나아질 겁니다. 라고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명히 얘가 22살인가 23살인데 23년 동안 뭔가 에너지의 틀 속에 갇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름이야. 이름은 파장과 파동의 원리라. 파장과 파동의 원리로 끊임없이 동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항상 원인과 결과의 인자로서 항상 이렇게 동하잖아. 에너지가. 그죠? 그러면은 얘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원인의 인자가 무엇일까? 뭔가 파장과 파동의 에너지에 의해서 왔을 것인데 이 수기운을 계속 메마르게 하는 뭔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이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 성명학 공부를 내가 또 좀 했거든요. 성명학 공부를 해보니까 성명학 역시도 파장과 파동의 어떤 그런 원리다. 그래서 첫째 이름 바꿉시다. 일단 이름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것에서 자, 이름 한번 바꿔봅시다. 이랬다고.
이런 공부를 했지만 내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하진 않는데, 이제 파동생명학 이쪽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전체 보니까 부모하고도 이름이 파충이 걸려가지고 부모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얘 이름까지 바꿨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얘가 살고 있는 집이 분명히 수기운이 바짝 마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다면,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인인자를 집을 바로 이사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최절하니까 이래 하니까 바로 했어. 이사도 바로 이제 영도 물가 쪽으로 이사를 바로 했어요. 이사하고. 그래서 수기를 우리가 충분히 땡겨올 수 있는 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자기가 누워있는 병원의 병실의 머리 방향이라든지 이걸 바꾸고 수기를 땡겨올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름을 얘가 누워있는 병실 이름을 바로 바꿨어. 바로 바꿨어. 그러고 나서 9월달 딱 되니까 발가락을 찔러도 반응도 없었는데 발가락을 찌르니까 반응을 하더래. 엄마 이러더래, 엄마. 그러면서 지금 뭐 하냐면 걸어 다녀요, 이렇게. 지금 나서가지고. 그거 끔찍 놀란 거야, 나도. 왜냐면, 야, 이게 명리학적인 관점과 풍수학적인 관점과 항상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운 이걸 갖다가 파장과 파동에 불리고 우주 천문학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별들의 학문인데 그 풍수적인 어떤 지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에너지가 교차하고 교류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맥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뭔가 탈이 났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원인인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원인인자를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해줄 것이냐. 이걸 쭉 하면서 이제 임상 실험을 쭉 몇 사람을 했어. 근데 그게 다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내가 진짜 명리학 공부, 풍수 공부, 성명학 공부 내가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굉장히 놀랐어.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보면서 임상 실험을 해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명리학적인 어떤 관점, 성명학적인 관점, 풍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했을 때, 뭐 병이 났는데 뭐 이랬다고 병이 낫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적인, 과학적인, 의료적인 그런 도움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파장과 파동의 어떤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서 있었을 때 더 치료나 치유가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부모도 깜짝 놀라고 지금 우리 역시도, 야, 정말 이렇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거.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또 이것도 책으로도 책으로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이랬을 때 이런 처방을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다 과제가 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기해년인데 그 유튜브에 경제학을 올려놓으니까 비판이 역설 많아. 걔 뭣도 모르는 게 뭐 몇 이야기를 하지, 왜? 나는 그렇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공부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눈을 뜨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얕은 지식이니까, 명님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년놈들이 욕을 시전해라는 거야. 뭐, 그것도 또한 고맙다 생각이 들고,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경제는 강의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 중에, 갑을목을 설명하면서 이제 기해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큰 테두리 내에서, 큰 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보면, 우리가 미년, 신년, 유년, 술년을 걸어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갑이라는 놈이 금동내에, 자, 이거는 이제 금성이에요. 금성이 힘의 에너지를 주는 그 동네를 걸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이 판치는 동네가 왔는 거라. 금이 판치는 동네에 오니까 화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락해가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이라는 놈은 세졌다가 조금씩 가라앉죠. 그죠? 그 다음에 수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장생부터 해가지고 목욕 관대로 왔으니까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점점 힘을 키워왔겠죠. 이렇게 그죠? 너 이제 내 세상 올 거다 하면서. 그 다음 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는 화했지? 점점점 와가지고 이제 해가 딱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는 제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목은 이제 숨 좀 쉬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칼로 딱 이래가 생명체, 목은 또 생명체니까. 총칼과 철창, 이것도 저거라. 호랑이 철창이라, 철창. 쇠는 금이니까. 금의 철창이 이렇게 딱 갇혀 있었단 말이야. 목이라는 이놈한테. 그러면 큰 시각에서 봤을 때에 금성이 우리에게 지구상에 큰 영향을 주면서 금이라는 이놈이 왔기 때문에 화의 에너지는 점점 쇠퇴해가고 금은 성장해 갔으면서 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포태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그죠? 됐고, 수가 이제 애헴할 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목이 점점 이까지 갇혀 있었단 말이야. 목이라는 놈이 갇혀 있다가 요 오면서 장생을 딱 하면서 이제 숨 좀 쉬자 이럴 거 아닙니까? 목이. 그렇겠죠? 그래서 큰 에너지의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토대로 머릿속에 담아둬야겠지. 그러면 사주가 딱 사람 왔을 때 사주 명리 안 봐도 우주에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대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금을 지나가지고 금의 통로를 지나가지고 수가 득세하는 세상에 왔으니까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즉 목이란 놈은 진짜 갇혀있고 가봐 있다가 인자 한번 시작해보자, 스타트 해보자 라고 하는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자,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부를 쭉 해보니까 특히 목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에너지체라. 그러니까 금동내에 왔을 때 목이 많이 상처를 입어. 다치고 상처 입고 위축되고 에너지가 축소되고 힘들어. 자, 그럼 뭐 화가 내년에는 그걸 해야 되겠죠. 화가 힘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화는 질이 아니고 기라. 화는 우리가 화가 목처럼 육신에게 다가와가지고 에너지로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잖아요. 그죠? 기라는 에너지로 오잖아. 그럼 뭐 화의 모양새는 위축되고 뒤로 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간 이 속에서 뭔가 꿈틀대든지 움직이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화는 우리 세상의 인자는 물질, 메이커야. 물질. 메이커라. 큰 맥락에서 대우주 음양 오행의 차원에서 봤을 때 화라고 하는 에너지의 이놈은 세상을 보이게끔 하고 세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라는 거야. 물질 세계. 물질 세계에서 움직이는 큰 영광된 것들이 해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힘을 해라는 게 이 계단 밟고 이 계단 밟고 이 계단 밟고 이 계단 왔을 때는 절지가 되잖아. 그죠? 절지. 그럼 얘는 뭐냐면은 흔적 없이 사라지든지 힘을 잃든지 옛 영광을 다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시각에서 사라져야 되잖아. 이 물질 문명의 하나의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하기도 해. 그 다음에 전체 인간이 움직여서 활동해가는 전체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화인데 그것이 해에 와가지고 절지가 되면서 숨겨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고 또 힘들어질 것이다. 자, 그럼 이것을 경제라는 부분으로도 접목을 시킬 수 있을 테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결국은 병화다, 화다 이거 이제 뒷동네로 가야 되니까 정신세계 첫 번째 먼저 정신세계로 가겠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그 다음에 밤의 세계. 그 다음에 기도와 도문 세계. 그 다음에 적선하는 세계. 그 다음에 뒷동네의 시골의 공간. 그 다음에 해외를 항상 끌어옵니다. 해외와 관련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해수가 가지고 있는 상의. 해수는 이제 금수는 목화는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하고 이제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확장하고 벌리다가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금에서 내려오고 하고 내려오죠. 수는 응축이야. 응축, 압축, 밀착이야. 그래서 여기서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둠 세계에서 어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여기서 가는데 목이 장생을 하니까 모양새를 머릿속에 담아보는 거야. 아, 화는 이 나서다가 뒷동네에 좀 나 있겠네. 나 있는데 목이 장생을 하니까 이 목은 자꾸 나가려고 하겠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일까? 그러면 이 육친이라든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이거는 뒷동네의 어두운 공간에 혹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움직이려고 하되 간목이 장생하는 모양을 하니까 이거는 시작과 스타트와 출발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시발점, 격발인자로서 동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머리를 담아두고 누가 왔을 때 사주를 안 보더라도 이미 다 봐줘보는 거야. 아, 내년에 뭐 하나
보입니다. 와, 한 3년 힘들었어요 하면 이 사람은 목의 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의 인자로 금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이미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10월달에 해수가 들어왔으니까 개해달이니까 뭔가 시작하려고 바꾸려고 좀 패턴 변화라든지 준비한 거 없었나 하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 다 그거 얘기해요.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라고 다 얘기해요. 왜? 에너지, 이거는 별들의 이야기예요. 별들의 이야기. 별들의 이야기를 지구상에 끌어와가지고 목화 토금수로 다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들의 에너지 값이라는 얘기예요. 별이, 지구에 별이 금성이 꽉 쪼아주다가 금성이다, 이제 수성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오행의 인자들 다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 이 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금이 있을 때 금의 영향을 받는 친구가 있을 거고 금의 영향을 안 받는 친구가 있을 거고 두 사람 관계에서 에너지의 파장과 파동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고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치의 세상인 거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치의 세상이야. 그래서 보면 이 해수가 왔을 때에 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해수가 왔을 때에 이 갑인의 어린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가지고 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도사라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학원에서 내가 있었는데 유 이거 보고 몇 사람이 상담원한테 뭐 말도 필요 없고 너만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해서 당신은 작년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당신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당신은 무슨 일이 있을까 다 이물질 뿌리는 거야. 신이 오셨나요? 신기로 하신 거 아니죠? 이러더라고. 나는 이거 하나 보고 얘기했거든. 이거 하나 보고 왜? 금성이 오게 되면 이 금성에 가장 강한 금이 오니까 목은 반드시 탈이 나든지 위축이 되든지 에너지 값에서 뭔가 변화가 올 것이고 금은 당연히 강해질 것이고 화는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 빛을 잃어갈 끼고 그 다음에 수는 장생 목욕이니까 수는 이제 막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물질 세계는 목이거든. 목이 모든 것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생명체도 목이란 말이야. 그럼 목의 인자와 에너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프고 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히는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의 그 인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가 10가지가 돼. 그럼 그거 왜 해가지고 10가지만 얘기해 준 거야? 한 3가지 얘기해 주는데 다 들어맞거든. 10가지 중에 3가지 얘기해. 그 다음 3가지 또 얘기해 줘.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한다고. 그럼 9가지 다 얘기했거든. 그럼 다 맞는 거야. 왜? 대우주의 큰 에너지 흐름에서 이미 바라봤다는 얘기지. 네. 이게 이제 안 보고도 책 보고 압니다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대우주가 이렇게 변동되어 별의 에너지의 값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 담아둬야 된다 얘기지. 그러면 내년에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의 동네로 첫발 내딛었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 다 뭔가 새로운 변화와 시도와 새로운 시작 이런 것을 하려고 다 움직이고 마음이 다 동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와 그 다음에 목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발걸음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화와 뭐 어떤 인자는 또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할 것이고 발걸음을 할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해를 이렇게 만나고 술해를 만나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렇게 풍수와 인연에 대해서 풍수를 자꾸 시골로 보게 되지 보니까 이것도 하나 이런 에너지 작동인 거라. 해외 물 건너 뒷동네 시골 이런 데 자꾸 이제 가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간목이 장생하니까 자꾸 거기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구나. 또 관은 또 이제 병화 입장에서 관이 힘이 세지니까 단체를 자꾸 만들고 싶은 거야. 단체, 관. 근데 이게 천을 귀인이잖아.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좀 도와주는 인자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나의 음지의 관의 세상이야. 해수. 유튜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터넷 세상이. 그럼 그 모양 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를 해본 그런 거지. 요렇게 해보고 딱 보면 또 이렇게 움직여 가는다. 운의 에너지 작용. 그것이 전체적인 별의 작용력에서 왔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 계단을 걸으면서 이 에너지 작용력에 영향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나의 관은 누구냐?
나의 손님이야, 첫 번째. 그 다음 나의 단체야, 내 회사야.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제의를 하든지 뭔가 하겠죠. 그럼 나는 이제 이미 예측을 하는 거야. 아, 관과 관련되어 있는 천을기인의 해수는 또 나이 들고 늙고 또 좀 뒷동네에 노숙하고 노련한, 그 다음에 해외 인자의 이런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그런 인자들이 나에게 뭔가 제의가 온다든지 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와. 내일은 캐나다에서 온 분이 또 내가 좀 보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미 예측을 하면서 그 속에 일진을 또 보는 거지. 아, 오늘 누가 좀 전화 오겠네. 이러면 또 와. 뭐 이렇게 했네. 와.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작용력의 이치를 터득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기해년이 되었을 때 기는 이제 달고 온 게 기토를 달고 왔잖아. 기토. 대문 밖에 메이커. 눈으로 보이는 메이커는 기토인 거야. 목화 토금수의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육친이라든지 에너지 값이 이 기토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이거지만 메이커로서 대문 밖에 보이고 나한테 오는 것은 마음은 이 마음을 들고 왔는데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뭘 하고 싶어? 마음에 드는 이걸 하고 싶어. 해수를.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육친상이다. 자, 기토는 근데 해수의 뭡니까? 절태죠, 절태. 절태니까 그렇게 큰 힘이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작과 스타트와 출발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의미를 많이 다 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미 명략적인 해석이 다 돼버렸잖아.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세밀하게 쪼개들어가는 거야. 세밀하게 쪼개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나의 육친이 여기 와서 어떤 힘을 주느냐, 이게 합하고 형하고 충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수가 있는데 해가 있다. 자, 이게 이제 해석법. 여기서 이렇게 큰 맥락에서 사주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지들을 또 알아보는 거야. 해수인데 내가 해수가 하나 있다. 예를 들면 해수가 하나 있는데 해가 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해석법. 자, 첫 번째, 이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충동을 하겠죠. 충동질. 에너지의 힘을 북돋아줘요. 처음에는 붙어주고 한 놈이 또 더 왔잖아. 경쟁하는 또 한 놈이 됐어. 해해 자형이 또 일어나. 자형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인성이다. 그럼 인성의 자형이니까 뭘까? 인성의 갈등의 인자. 이것이 뭔가 하려고 확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하긴 하는데 거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갈등과 그런 인자들이 발생한다. 왜? 해주기 또 감목이 또 있거든. 그럼 감목의 인자들이 삐그덕삐그덕 할 수 있는 거라. 자형의 인자 해석을.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의 상의를 깊이 있게 잘라 들어가는 거라. 아, 해수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좀 내부적인 공간, 좀 비밀스러운 공간,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는 이미 네 마음은 본심이 이렇겠구나. 이 물상적인 해석이라. 자, 누가 왔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래가지고 크게 키우려고 한다. 일단 크게 키우려고 해가지고 그것이 힘이 강해질 것이다.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서로 삐걱거리는 인자에 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 놈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누군가 이것을 음해한다든지 이런 세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마음을 먹는 인자가 생겨서 이것이 좀 한동안 삐걱거릴 수 있다. 그것이 언제 달을 보는 거야? 우리 달이 어떻게 합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로 가잖아. 그럼 이것이 언제 강해지냐 말이야. 목이 언제 강해지냐. 목이 딱 드러날 때는 임묘진에서 드러나겠지. 이거 로직이나. 이거 쉬워, 사주풀이 하기가. 이놈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빼꼼 나와가지고 그게 아닌데요 할 때가 언제라? 임묘진이라. 그죠? 사오미 때는 이게 좀 약해. 수굴이 있겠지, 해수가. 수굴이 있겠지. 신유수를 하면은 금생수 하니까. 와, 그게 알고 있잖아. 충동질 하는 게라. 좀 한번 해봐, 알겠지? 그 다음에 해약축 가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저질러 보자, 이란다고. 그러니까 해니까 신체 부위는 어딥니까? 방광, 아래, 하체. 그러니까 다리 조심해야 되겠지. 해해 자형. 이게 물형, 신체 모든 게 다 작업돼. 자, 해수는 어떠냐? 해수는 자동차의 뒷반바야. 자동차 뒷반바. 자동차 뒷반바 조심해야 돼. 뒷반바 항상 위에서 봐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사주공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요즘은 내가 구성학에 좀 심취해가지고 구성학을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구성학 이렇게 이제 보고 전체적인 어떤 뭐 사주, 육임, 구성, 기문두가 지금 많이 잊어버리는데 술 먹고 나면 막 그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쫙 이래 보니까 이 하나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라.
그럼 거기에서 상의를 빌려오고 여기에서의 이치를 빌려오고 이렇게 빌려오고 하니까 이 명리학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럼 이 해를 하나 해석하더라도 여기에 천지만물을 이 사람이 마음 먹고 있는 걸 다 마음 먹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돼, 어떤 의미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 글자 속에 다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구성학에서도 이건 이제 술, 해가 이 방향이야, 이 방향. 이 방향은 이제 이 금방향이라 해가지고 대장들이 살고 있는 방이거든. 대장들이 술해가 이제 이 대장들이 내전에 대장들이 또 탈을 있겠지. 이제 이 구성학의 관점에서 또 이래. 그래서 이제 명리학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권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은 명리학 플러스 타로라든지 이걸 플러스 해주면 참 좋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명리학 플러스 구성학이라든지 유기미라든지 이런 학문을 하나씩 플러스 해주면 명리학에서 이렇게 이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더 이제 플러스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해봤지만 그 중에 제일 좀 쉬우면서 한 게 이제 구성학이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거 아닌까지는 할 건데, 그래서 명리학을 하더라도 요런 어떤 공부를 하는, 이제 하나도 못하는데 뭘 두 가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는 데에 거기서 미처 잡지 못하는 것을 하나가 더 잡아줘. 그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많이 육성을 해봤는데, 명리학을 진짜 뭐 고전격급부터 시작해서 몇 년 한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와, 선생님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상담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타로를 집어넣었지. 타로 하자. 타로 하면은 이제 거기서 보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 될까요? 타로를 딱 한번 뭐 2달, 3달 딱 공부를 해보더니만 자신감을 가지는 거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명리학을 하면서 구성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를 더 해주면 더 이제 어떤 명리학적인 관점은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다채롭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 공부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임상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 좋은 운이 올 때 어떻게 하라던가요? 첫 번째, 수고를 공부하라. 이제 공부. 이거는 제가 임상 실험을 해봤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잘 맞아요. 공부하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운기가 왔을 때 파장 파동이 계속 이 나를 쳐.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이고 그래가지고 이래 있죠. 그럼 그 운의 흐름에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공부하라. 그 다음에 명리, 철학, 도문 있죠. 공부 이제 하나의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 토굴에서 이제 아주 뭐 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막 산에 들어가서 토굴에서 공부를 하고 했더만 해결이 다 되는 거야. 일들이 해결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운이 왔다, 그 다음에 내가 힘들다 하면 공부하라. 명리, 철학, 도문에 공부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적선하라요. 적선하라. 록펠러가, 석유 재벌 록펠러가 6개월 후에 죽는다 그랬어. 근데 지 재산을 다 내놔버린 거야. 기부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오래까지 살았어. 이게 재잖아, 재. 재는 목숨이잖아, 목숨. 그죠? 그런 거야. 자, 도적이 와서 소매치기가 어떻습니까? 소 틀러왔는데 안 내놓는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 찔러버린 거야. 그럼 뭐 돈 대로 줘봐야 되는 거야. 그 재물하고 내 생명하고 어떻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게 희한한 이 로직이다, 이게. 그래서 이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와,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 받았구나. 이것이 왜 이런 이치에서 이게 우리가 안 좋은 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냐라면, 이걸 통해서 내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다는 자체는 겸손해진다는 얘기거든.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두대를 맞고 치는 거야. 공부하고 명리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정신의 어떤 영역을 다시 되돌아보게 돼. 정신 영역.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몸이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정신의 인자가 움직이고 그 정신의 그 위에는 영적인 인자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어. 나중에 이제 내가 더 깊은 세계까지 또 강의도 또 해줄 건데, 그것의 에너지의 움직임을 로직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인간관계의 고리 속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것이 또 보니까 포테법으로 공부해 보니까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또 포테법에 또 숨어 있더만. 그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에너지가 동해서 육신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에너지를. 그럼 그 마음은 또 뭐가 동하게 만드느냐 이거지. 뭐냐? 음양오행의 큰 운기가 동해서 이것을 동하게 만들고 결국 이게 동하게 만들겠죠. 그 이런 에너지 값을 쓰기 때문에 명리 철학 동문하게 되면 정신세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것을 다시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 값에서 어느 정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되 명리 철학 도문을 공부하고 하고 그다음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파장과 파동이 와. 기도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만 수많은 파장과 파동이 오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파장과 파동을 잠을 재워. 쫙 그러면 놀러 가고 싶다가도 그 마음의 에너지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요. 기도를 하는 자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힘도 있더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 진심으로. 그 다음에 적선하라. 이거는 이제 선행하고 베푸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안 좋은 운을 이제 맞이했을 때.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이 심한데,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완전히 경험한 건데,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약도 안 듣고 뭐, 자살한다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시골에 이제 시골에 크다 보니까 워낙 많은 또 경험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매일 30분씩 우는 거야, 대밭에 가가지고. 대밭에 가가지고, 울고 사더라고. 지금 미쳤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두어 달 하니까 촉 틀고 완전히 나서서 가. 와, 그때 끔찍, 도대체 이게 어떤 에너지의 값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금수가 강해지잖아. 금수가 강해져서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거야. 그럼 그 금수를 목화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많이 우는다든지 그건데 이 울음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고 계속 화를 동하게 하니까 두 달 딱 하루에 진짜 딱 30분씩 딱 울더라고 막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안 나도 막 울어 막 울고 막 눈물이 안 나니까 자기 막 꼬집어서라도 막 눈물 흘리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달을 딱 그랬어. 두 달 딱 하니까 정말 완쾌가 되는 거야. 와,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런 뭐 째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정신의 영역에서 치유는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내가 눈여겨봤지. 그래서 실제로 치료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울어라. 뭐 무조건 내 말 듣고 울어라. 그러니까 막 한 달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많으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요즘은 또 이게 정신세계가 많이 평평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울게 만드는 거야. 기도 우리 교회 가면 통성 기도하면서 울잖아요. 그죠? 처음에 또라이 같아. 근데 그것이 뭐냐? 치유를 해, 치유. 그래서 내가, 교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통성 기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내가 새벽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 이치를 알았지. 이런 세계가 이 세계구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뭐 어떻게 한다? 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들이 이 음양과 오행과 이런 이치를 터득하고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쫙 의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치 체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의 파종을 자꾸 보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그 파장이 돌아가지고 상대에게 그 에너지가 동하는 그런 경우를 또 경험한다고. 끊임없이 그 파장을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명리학의 이제 조금 더 깊은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자가 설명할 수 있는 더 깊은 어떤 그런 거, 이치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더 깨닫게 되어서 기해년의 어떤 포괄적인, 사소한 세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기해년의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뭐 계속 임상 실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